때는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카메라. 카메라에 그 다 다는 거. 네, 카메라 아니면 이게 카메라에 있거든요. 네, 사진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기 삼각대로. 네, 그러려고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생각대로 이렇게 손으로 해서. 아 근데 뒤통수 보이게 해야 되는데. 오, 홍승표님이 시청 중입니다. 이윤아님이 시청 중입니다. 이곳에 관리자인데 여기 가지고 폰을 가져와야 설명해요. 여기 보시면 저희 다이음 그룹에 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은 그룹으로 여기 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부분에 글쓰기를 누르면 터치하시면 여기 위에 저걸로 가요. 제가 운영하는 분들 제가 운영하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우리 페이지랑 연결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글쓰기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위에 상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게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댓글 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네, 요거 누르시면 페이지랑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눌렀어요. 네, PC에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관리자는 이거랑 같이 되거든요. 네. 본인이 이거랑 같이 돼요. 글을 올릴 때 자기 이름으로 올릴지 관리자로 올릴지 선택. 오늘 1000명 돌파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자르셨어요? 어떻게? 성과급여 이런 거 있나요? 인센티브? 없습니다. 오늘은 뭐를 준다고 했지? 이거 20명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네, 지금 시청 중이다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엄청난 네. 노을인데? 야, 20명 시청하는 건 되게 어차피 20명 이상일 수도. 거의 위에 뜨는데? 떠요? 몇 명 하는 보는지? 5명이네. 자, 그럼 아무튼 5명이었어. 6명.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다가 글을 올려야 되나요? 그 이벤트 안에다 올려요. 이벤트 안에?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것도 좋으니까 올려주세요. 이벤트 안에다가 어떤 거 궁금하신지 SNS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궁금하신지. 토론 들어가서 글쓰기에 올리면 돼요. 네. 이벤트에 게시. 트위터 팔로워스를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메신저 기능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메신저 기능은 이럴 때 쓰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이나 쓰는데요. 별로 크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죠. 근데 만약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문서나 이런 거 주고받을 수 있고 메일처나 파일 첨부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데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개통이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쓰는 거죠? 네. 트위터 팔로워스 중요하죠. 되게
되게 오랜만에 트위터 이야기. 그죠? 네. 요새 트위터 사람들 얘기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트위터가 중요한 점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파급력 있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또 트위터가 강력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네. 그런 분들 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언론이나 미디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트위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기도 하고요. 트위터가 다양한 곳에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됐어요. 옛날에는. 트위터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140자 글씨만 쓸 수 있지만 이거 안에 우리가 오픈 API라고 해서 바깥으로 연결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트위터가 옛날에는. 그래서 원래 이미지도 트위터 안에서 첨부가 안 되는데 바깥에서 첨부해서 링크를 들어온다거나 막 그러니까 트위터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강력 같은 거였는데요. 이제 에센스 넘어오면서 트위터가 약간 그 커뮤니티 특성은 있어요. 그룹이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하기는 했는데 그룹이나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염두에서 보시고요.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과 꼭 운영을 잘하는 방법 이거를 겸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위터는 일단 공식 다이음도 트위터가 있나요? 다이음 트위터 있나요? 없어요. 트위터를 하나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는 주로 어떤 분하고 어떻게 팔로우를 하시냐면 소식을 받아봐야 될 관공서들이 쭉 있어요. 아직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페이스북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하실 때 트위터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위터 진짜? 근데 트위터가 언론을 상대하거나 이런 게 진짜 좋긴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나요? 트위터 관공서요? 트위터 관공서들이 되게 많아요. 트위터는 위에서 검색을 하는 많이 있어요. 그 검색란을. 그 검색란 보면은 검색에서 다양한 계정들 검색할 수가 있어요. 검색해서 해서 근데 트위터에 무조건 트위터의 목적은 뭐냐면 자료 수집을 자료 수집을 최신으로 잘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걸러주거든요. 뉴스피드에 모든 친구들 소식이 보여지지 않아요. 한번 필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타임라인이라잖아요. 시간대별로 무조건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으로 어떤 현황을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을 이제 막 많은 양을 공식적인 트위터나 이런 거를 팔로우를 내주시거나 기자들을 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팔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를 내주면 팔로우를 하는 문화도 있거든요. 근데 트위터가 주의하셔야 될 게 요즘은 많이 안 쓰긴 해요. 많이 안 쓰는데 일단은 SNS는 모든 SNS가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추셔야지만 팔로워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프로필을 잘 구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팔로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 소식들이 신뢰 있게 파급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 이름을 달고 가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프로필을 잘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SNS의 프로필은 보통은 공통적으로 구성을 해놓는 게 좋아요. 이거저거 따로따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죠. 트위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앱을 깔아야 돼. 네, 내가 깔아야지. 얼른씩 가져가세요. 진짜 이거 가져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와 관련이 있는 방송사들, 우리랑 긴밀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키밴드를 찾아서 친구를 맺거나 팔로잉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 트위터 광고문서라는 건 어느 걸 말하는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검색에서 무슨 민주노총이나 만약에 그런 검색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기획재정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 괜찮다. 이렇게 좀. 국민부 그러네. 네, 그렇죠. 그거 신기하다. 내가 지금 트위터를 관리해서 처음 들어왔어. 근데 나를 위해 팔로워 추천 제일 1등이 그냥 2등이 이재명. 이거 이유가 뭐지? 이 사람이랑 가장 많은 단어를 비슷하게 썼나? 아니 나 지금 트위터를 처음 듣고 아니 내가 이 SNS 안에 쓰는 단어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많이 정유지. 근데 이게 그럼 내가 페이스북에 사용하고 이게 그죠. 페이스북도? 그럴 것 같은데. 연동돼 있나 보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요건데 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입력했는데 이제 나랑 팔로워라고 주변이 이재명 전화번호 얼마 안 돼? 박범계 전화번호 얼마 안 돼? 나한테 이거 한번 가볼게요. 한 이 이수지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흔들고 신기해. 아. 처음 지금 들어온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인신사에 그거 했어. 정당. 네, 그랬을 거예요. 그 그다음에 대부분 이 그 뉴스.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쪽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 파워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중에서 추천할 거야. 근데 내가 정당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정보를 여기 주지 않아. 영등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저랑 영등포도 나랑 제일 친한.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위치를 아마 맞는 거예요. 이재명. 그럼 이재명은 왜 있었지? 정당 정치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맞춘 되네. GPS를 활성화시키면 그 위치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가입됐을 때 이제 추천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걸 봐요. 여기 위에 보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검색을 누르죠? 여기 트위터 검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죠? 경제. 여기 검색을 하면 여기 보시면 경제라고 검색을 하면 경제와 포함된 여기 있고요. 뭐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 네, 거기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팔로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신은 사용자 들어가서? 네, 사용자. 오,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색을 해서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들어가셨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6일 전에 이렇게 어떤 트위터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팔로워, 이 사람이 팔로워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팔로잉, 이 사람이 팔로잉 한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사람들은 보통 관련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팔로우를 늘리시고, 사실 페이스북이랑 다르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소식을 빨리 전달하고 내가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얘도 아마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리스트를 운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리스트요? 리스트 기능이 뭐냐면 내 친구들의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인들과 관련한 트위터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리스트를 만들면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구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안에서 이 리스트의 기능이 나도 편하고요. 왜냐하면 팔로잉이나 이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저도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기능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묶어서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트위터 계정 2개인데 이걸 안 쓰는 계정을 잘 그러니까 내가 추가된 리스트가 있네. 네, 그렇죠. 나를 추가한 리스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 사람이 추가한 주제의 사람들 분류를 해놔요. 그럼 그 사람이 올린 트위터만 딱 보여줘. 그 사람들이 올린 트위터만. 옛날에 사기치고 도망갔던 게 다들 자기 거에 넣어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 가서 블럭을 치시면 돼요. 블럭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팔로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좀 기분 나쁘시면 그렇게 블럭을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찾아놨는데 네. 이거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관심사를 쭉쭉 터치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거 관심 많으시고 요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채널 프로그램, 언론사 요거 관심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팔로우 추천 계정이 와요. 그럼 그 사람 중에 좋은 사람들을 팔로우하죠.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리트윗하거나 소식을 전달할 때는 그 소식이 정확한지를 꼭 봐야 돼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 물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겠지만 트위터는 한 번 이게 전달이 되고 나면 이게 흔적도 남을 뿐더러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거 공유한 글이나 내용이 정확하게 잘 된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운영할 때 좋죠. 일단 팔로우는 그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관련된 검색하고요. 그 사람 팔로워나 팔로잉을 찾아서 그 사람을 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운영하시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내 리스트를 구독하게 해주거나 또 나도 리스트를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돼요. 트위터 운영을. 그리고 해시태그를 운영을 하시죠. 다이음도. 안 하세요? 해시태그. 샵? 글 쓸 때 최대한 뭐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해시태그 쓰는 요령은 좀 그런 거 알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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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서오세요. 뒤에 김밥이 있네. 김밥. 아, 예, 좀 이따가. 예. 인사하세요. 저번에 괜찮아요? 여기서 먹는 거 맞지 뭐. 아, 저거. 그럼 두 분 인사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 다 있는. 저번에도 여기서 인사했습니다. 네, 이번엔 예. 언제 다들 보셨지? 먼저 두 분이 사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서요. 네. 저번에 같이 만나서 술 먹은 거 아니야? 네, 나중에 커피숍으로. 아니, 저번에 방직 나서. 아, 예, 술 먹죠. 예. 그렇죠. 예. 그날 뭐 거의 장난 아니시네. 마시다가 도망가시던데. 그래서 도망갔구나. 장난이 아니라. 아, 예. 소문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방식이 방식이 가지고 한번 예. 소문만 듣지 마시고 한번 오시면은. 오시면 죽여버리겠다고요? 아, 아니에요. 방송을 단장님이 또 오시라고 걱정이. 아, 네. 아, 단장님이 국장님을 잘 보셨나군요. 아, 잘 보네요. 다들 짱들어 보시네. 단장, 국장. 너무 살짝 올렸거든요. 놀리는 사람은 다 조직 팀장 돼야 된다고. 안 놀렸어요. 너 조심해. 안 놀렸어요. 조심해. 안 놀렸어요. 장난형님 조심하십시오. 저 놀리면은 바로 조직 팀장 됩니다. 그래서 로고는 언제 시안 나와요? 로고 시향은 지금 준비 중이고요. 거래소 시간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예. 리플렛은 어떻게 해요? 리플렛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내일 단장님하고 미팅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명확히 하고 내일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하셨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하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해시태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해시태그는 사실 트위터에서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생겨나게 됐는지를 알면 이제 왜 써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 트위터가 타임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대별로만 글을 보여주지 이게 주제별로 묶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그걸 따라서 보려고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트위터는 열려있는 공간이, SNS 자체는 토론에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내가 토론을 하고 싶은데 끼어들자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이거 좀 충전시켜주세요. 아니 이거는 해줘주시면 충전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줄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괜찮아. 하나 드릴까요? 시험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핸드폰 매장. 다들 너무 직접 나와. 선이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제별로 묶게 된 게 바로 해시태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쓰면 좋냐면은 한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게 하고 그걸 단어를 터치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한 단어 그 단어를 쓴 글귀를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핵으로. 해시태그 샵하고 해시태그 할만 태그를 쓰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도메인을 알렸잖아요. 네. 옛날에는 기억나세요? 이렇게 네. 따따따점 뭐를 타세요 라고가 첫 번째 도메인을 알리는 그 도메인 우리 인턴 시대에서 도메인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도메인을 알려줬고 두 번째는 뭐랬냐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세요라고 기억나세요? 네.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 엔진의 시대를 열었고 포털의 시대를 열었고 세 번째 이제 SNS 시대 와서는 이제 이게 바로 해시태그 자체가 도메인의 역할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이나 옛날처럼 도메인이나 이거 치고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귀찮아하잖아요. 요즘에는 해시태그를 타고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링크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해시태그를 터치하고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사람을 터치하고 사람을 터치해서 이야기를 쭉 보다가 다시 관련된 그룹이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그거에서 컨텐츠를 링크를 타고 흐르게 하는 거 사람이나 페이지나 그룹을 다 떠나서 링크를 타게 하는 게 바로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시태그 용도에 대해서 아셨죠? 그 기능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쓰이게 되는 게 주로 이제 사회적인 무브먼트에 많이 쓰이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무슨 운동이나 무슨 무브먼트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해시태그를 붙여서 사람들이 그거를 막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해시태그에 대해서 많이 떠들면 떠들수록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브랜드나 그 무브먼트가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동참하시길 원하면 지정되어 있는 하나 해시태그를 하나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한 글 하나에 해시태그가 몇 개까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도 네이버는 10개.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막 2-30개 넣는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해시태그를 그렇게 많이 쓰시면 어떤 느낌이 들면 업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쓰지 마시고요. 해시태그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쓰시면 돼요. 근데 SNS의 특성이 또 있어요. 글이 제목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글이 제목이 없다 보니까 집중도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딱 보고 요점을 딱 파악하기가 좋은데 문장으로만 쭉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자꾸 읽으면서 그 주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주제가 되는 해시태그가 하나 맨 앞에 붙여주면 좋아요. 글의 맨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팟캐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무브먼트를 한다 그러면 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착한 핸드폰 여기 이제 사회적인 운동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렇게 좋고 아니면 다이언 통신을 공부하고 샵 이렇게 하나를 놓고서 샵 해시태그
해시태그하고 문장 한 칸씩 떼어준다는 거 아시죠? 한 칸 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줄 다시 띄신 다음에 글을 좀 쓰세요. 그런 다음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관련된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는데요. 해시태그를 쓸 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를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컨텐츠를 타고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힘 있는 컨텐츠랑 묶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그럴 때는 내 컨텐츠가 묻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묻히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적당하게 단어들로 이 글의 주제도 알 수 있으면서도 다른 컨텐츠 조금 묻혀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신규 핸드폰이 뭐 나왔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이러면 위에 상단에서 해시태그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시태그를 정하는 요령들은 조금 요령이 더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서 해시태그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내 관련된 키워드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해시태그가 많이 나올 텐데요. 거기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말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왜 해시태그로는 이게 안 새겨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검색란에 맨 위에 검색란에 샵, 샵 치고 경제, 그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걸면 그거에 관련돼서 쭉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단어로 그냥 검색을 하셔도 좋아요. 샵은 안 써도 좋고 그 대신에 내가 쓸 때는 샵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쓸 때는. 내가 글을 쓸 때. 네, 글을 쓸 때. 왜냐면 그걸 터치하면 그 해시태그 쓴 것만 딱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앤 통신협동조합은 뭐 스마트폰, 뭐 핸드폰 뭐 교체, 뭐 이게 해시태그 쓰는 걸 한번 다른 사람 걸 보셔가지고 같이 함께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가 이제 컨텐츠를 타고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고 사회적인 무브먼트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해요. 해시태그 정해서 하나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왜 뭐 하면은 이 해시태그를 반드시 써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요. 또는 요즘에 음식점들 같은 데 가면 매장에 해시태그 붙여있는 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예 매장 간판 자체가 해시태그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벽에 잔뜩 해시태그를 넣는 곳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태그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지금은 옛날에는 해시태그가 트위터밖에 안 썼는데 지금은 어디서 써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또 하다못해 카톡에서도 샵 붙여가지고 해시태그 쓰면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넘어서 컨텐츠의 어떤 공통점이 아까 단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든지 해시태그를 그렇게 하면 우리 컨텐츠가 나온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해시태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혼자만 떠들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떠들어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떠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멤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해시태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해시태그를 딱 검색했을 때 한 사람 것만 쓰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딱 다이음 예를 들자면 내가 통신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야, 내 통신협동조합이 이렇게 좋고 뭐 이렇게 해.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야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해봐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샵하고 다이면 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나 나누면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다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설명할 때도 훨씬 신뢰도가 있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통신협동조합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내 다단계 아니야? 뭐 아니면 다른 데랑 뭐 차별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곳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해가 다양하게 있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수가 이 해시태그에서 떠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곳에 동참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개통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시태그를 좀 다르셔가지고 넘버링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샵하고 해시태그 이렇게 하면 사은품 뭐래 음료수 공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파워 블로거들을 돈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각자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팔로워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해시태그를 타고 흐르는 거는 팔로워 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친구 숫자나 이런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있는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런 조그만 이벤트, 컨텐츠 이벤트를 거는 것도 좋아요. 그거의 장점은 또 뭐냐면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식당 운영하는 누구라도 홍보해서 내가 그 해시태그를 딱 클릭했을 때 사람이 쫙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켓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시태그가 옛날에 도메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컨텐츠도 이어주지만 사람도 역시 그것을 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SNS 도구들, 미디어 도구들을 넘어서 어떤 그 하나의 그런 도메인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그렇게 쓰시고 우리도 다이음의 해시태그를 정하시고 하나의 대표되는 해시태그를 정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 신규로 되는 모델들의 해시태그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공식적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가보면 다 그거에 대한 해시태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가진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언급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는 약간 힘 있는 거에서 업혀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너무 묻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되고, 보통 해시태그 검색할 때 이제 페이지도 페이스북 안에서 검색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벤트 공유할 때나 뭐 글 쓸 때나 뭐 그럴 때, 그다음에 그룹 안에 글도 검색이 되잖아요. 그룹에 있을 때 페이지에 있을 때 함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해시태그를 몇 개 정해보세요. 샵 다이음 통신협동조합, 샵 착한 핸드폰, 샵 이렇게 몇 개를 좀 정해보세요. 그런 거는 그거 같이 쓰면 되고요. 그런 거 쓰실 때 자판의 상용구 같은 거 쓰시죠. 폰의 자판에 상용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메모를 쓰셔도 되고 구글킷 같은 거 메모 고정해서 쓰셔도 되니까 매번 이거 타이핑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령 있게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은 요령 있게 해주고 뭐 추천 단어도 자주 쓰면 추천 단어가 올라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상용구 지정하는 거? 상용구 지정하는 거 아이폰은 추천 단어가 나오나요? 네, 위에 이렇게 추천 단어가 뜨기도 하네요. 자주 쓰면. 자주 쓰는 문구나 그런 게 자동적으로 완성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 쓰기도 해요.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너무 어려워. 아이폰을 따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꺼놨을 거예요. 내가 꺼놔. 예. 그럴 수 있어. 자동 완성 설정. 내가 버스를 빼. 그렇게 해서 해시태그 이야기 나왔고요. 내부 용량이 커지면서 핸드폰 속도가 느려져요. 어떻게 용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장수 선생님께서 안 오시고요. 글만 올리는 거야 지금? 이 인간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 첫 번째로는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동영상이고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포트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카톡을 안 나가세요. 카톡을 안 나가세요. 카톡을 안 나가세요. 대화 끝난 척을 안 나가세요.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 그거 진짜 용량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구글 포토로 그때 우리 폴더 설정했잖아요. 카카오톡 한 번만 켜놓으시면 그거 계속 업로드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 사진 받으시면 그거 그대로 그냥 놓지 마시고 저장한 다음에 백업 받으시면 그냥 지우시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화창 중에서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갈 수 없을 때는 대화를 삭제해 주셔도 돼요. 대화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여기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카톡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설정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대화 내보내기도 있고요. 이건 백업 받는 거거든요. 백업 해보셨어요? 대화네요? 아니요. 카카오톡 대화는 백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텍스트라든지 뭐 내부 저장소에 저장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사진까지 다 백업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메일로 보내거나 뭐 클라우드 올리는 게 다 가능해요. 그 밑에 보시면 미디어 파일 여기 있죠. 미디어 파일. 네. 이게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용량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백업 다 받으셔가지고 미디어 파일까지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카카오톡 그 용량이 은근히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은 제가 구글톡 알려드렸기 때문에 백업이나 동기화는 다 하실 것 같고 내부 저장 용량은 그 다음에 앱을 삭제하시는 거. 필요 없는 건 앱은 삭제를 하시고요. 그 클립마스터라는 앱이 하나 있어요. 클립마스터? 네, 클립마스터. 클립마스터 앱을 한번 설치해서 돌리고 난 다음에 삭제하세요. 네. 이거 계속 깔아놓으면은 뭐 알람 오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클립마스터. 우리 보통은 폰에서 제공되는 거 쓰셔도 돼요. 네, 폰에서 제공되는 게 다 있거든요. 원래는. 아이폰은 안 쓰셔도 돼요. 아이폰은 약간 그래도 조금 잘 느려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아이폰 자체는. 안드로이드 폰은 이게 캐시가 계속 쌓이는 구조여가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클립마스터도 좋고 아니면 폰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좋아요.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필요 없는 파일을 다 삭제해주거든요. 이거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량을 차지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부터 지우시는 거, 카카오톡, 그다음 클립마스터까지. 이 정도 하면은 보통은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앱들 삭제하시고. 이 필요 없는 앱을 삭제를 어려워하세요.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삭제도 큰일 나는 경우는 은행 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큰일 나는 경우. 메모 앱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큰일 나는 일 없거든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깔아놓은 앱들은 삭제가 안 돼요. 네, 삭제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되는 것만 삭제를 쭉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트위터 지금 가입하신 거예요? 바로 팔로우를 했네. 다음에 해시태그 정하게 한번 정해보세요 진짜. 다이음 수트가? 다이음 이렇게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난 다이음이 좀 이렇게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까지 하면 너무 너무 길고 길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다이음 이거 다이음으로 좋은 것 같고 저는 착한 핸드폰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하면 뭐 올려주세요. 말하지 마요. 저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오케이. 매장에다가 해시태그 좀 크게 걸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 뭐 다이앤하고 이렇게 인증샷 찍어주시면 뭐 선물로 뭐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죠. 근데 여기는 워낙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 대해서 사명감 있으시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요.
글을 써봐. 채팅방을 나가면 다 지워져요? 네. 그걸 모르는 그 네, 비디오 파일을 그거 지우고 지우고 나서. 있어. 안 지우고 나가면 맨날 지워져요? 아,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안전하지. 클린마스터 같은 거를 해야 되긴 해요. 갑시다. 착한 지금 헤어스타일 어디서 있는 거예요? 해시태그요? 보시면 이거 말고 지금 페이스북 하거든요. 뭐지? 저는 근데 트위터에 대해서 충격적인 걸 본 적이 있어요. 충격적이야? 저 옛날에 지하철 타고 갔는데 그때 한참 뭐지? 미투? 아니 그때 한참 이제 저희 광화문에서 이제 막 쭈꾸시하고 이럴 때 약간 그거와 반대되시는 분들 정치인 성인들 나이가 정말 지긋하신데 지하철 1호선에서 인천에 가셔가지고 트위터를 딱 보면서 해시태그를 너무 능숙하게 쓰시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한번 뉴스에 나온 게 그분들 스마트폰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서 그 계정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거 알려주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분이었구나. 그 지하철에서 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왜 스마트폰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트위터 사용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뭐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연하 그거 나왔거든요.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내가 본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진짜 나이가 지긋하셨거든요. 정말 지긋하셨거든요. 근데 능숙하게. 너무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리트윗 탁탁 하고. 근데 그게 트위터는 가능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팔로잉을 딱 원하는 사람, 그 사람 팔로잉 할 줄 모르는 분들이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트위터에서 어떤 것만 해주면 돼, 이쪽에서 어떤 것만 해주면 되냐면 계정을 가지고 있다가 팔로우만 계속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사람은 리트윗 하거나 뭐 이런 게 다 가능하겠죠. 적절하게 평상시 거 올리면서 적절하게 해주면 이게 계정이 하나가 이렇게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런 거에 시작하면 한 도구라는 게 어느 면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맞아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네. 도구의 사용법이야. 네. 그래서 보고 딱 봤는데 그분이시구나. 그 어버이연합에서. 그래서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연합에서 교육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사들 불러다가 스마트폰 가르치고 이거 단순한 리트윗하고 몇 가지만 가르쳐가지고 하고 나머지 계정은 그걸 싹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팔로잉이나 이거 숫자 쫙쫙 늘려주면서 시스템을 그렇게 했다고. 양명아 이게 뭐야? 숫자 전화번호. 해시태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라도 해주면 되지 않았습니까? 되실 것 같은데 전화하고 싶어요. 이거는 단축 키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 숫자는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가 안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착한 핸드폰이나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터치를 하면 해시태그 먹죠. 숫자는 해시태그를 넣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였는데 안 되네요. 2학년으로 있었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잘 저번에 썼어요. 아니에요. 왜 그래? 아니죠. 이름은 이름대로 올라가고 지금 제 주인. 그래서 해시태그 잘 정하는 줄 알았어. 숫자가 안 되는. 안 돼. 근데 숫자는 영어는 영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 해시태그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래요? 영어 해시태그 영어 피아스가 안 돼. 아니 그러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하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 글씨 쓰다가 영문으로 바꿔서 또 쓰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미투 같은 거는 유명했죠. 그래도 미투도 우리나라 말로 미투 이렇게 쓴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나도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글 영문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한글로만 쓰시는 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니까 팟캐스트 안에
소개에도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면 이건 되게 이건 되게 팟캐스트 안에 이건 되게 소개 부분에 다 저는 해시태그를 다 넣거든요. 소개 부분이라고 하면 팟캐스트 소개에다가 아, 사람이 이렇게 그 팟캐스트 창 들어가서 거기에 소개할 때 이런 건 되죠. 숫자 적고. 네. 아이디어 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 줄 보이네요. 그죠? 와우. 알았어. 있어 한자도 돼요? 아, 제가 쓴 통신 소비자 활동자를 붙여서 쓰고 저기 중국이나 조선족 동포들을 네. 마늘 타겟으로 자체에 해서 마늘 자체에 귀자에다가 소리 그거 자 한번 쓰면 되지. 또 한번 해봐봐. 그러면 많은 소리를 듣는. 구글 트렌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리고 해시태그는 스타 태그라고 라는 하나가 있어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들어 어디요? 스타 태그라는 사이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스타 태그. 스타트가 스타 태그.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스타태그.io라는 네.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해시태그의 순위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싶은 핸드폰의 기종을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태그를 검색을 하면 어디서 검색해요? 스타태그.io 그러면 해당되는 해시태그의 반응도라든지 그죠? 네, 반응도라든지 트렌드 지수를 알 수 있고요. 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이노 이런 아이오는 영어? 네, 아이 스타태그.io 반응도 이런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 해시태그 스마트폰이라는 때 스마트 거치대 촬영용 스마트 거치대 스마트폰 사진 이 보시면 반응도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아니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해시태그를 쓸지 이런 걸 네이버로 검색해도 나오는 건가요? 유명한데. 네이버 검색이요? 스타태그.io 예. 아, 그 스타태그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구나. 태그가 아이요.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검색 일반 검색에다가 아, 이건 이거. 나는 그냥 일상적인 요거를 대표적으로 해서 내이는 딱 아까 영이라고 했었다고. 스타트를 딱 들어오더니 다이어는 영이야. 여기 한번 원하시는 근데 이거는 인스타그램만 요즘은 아, 인스타그램만 구성되는 거야? 네. 근데 그래도 뭐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쓰고 그래서 주로 이제 소비자 성향이나 이런 거 좀 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맺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로 해서 스마트폰 왜 그 도사가 붙으면 도사까지 그 태그로 붙잖아요. 네. 그러면 띄어쓰기 띄어쓰기. 하는 네. 게 나아요. 샵을 안 붙이고 있었는데 그냥 샵으로 핸드폰 지금 뭐 아무것도 검색 결과가 없어갖고 네, 그냥 예 그냥 단어만. 단어만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가 이제 뭐에 쓰신지 알고 어떻게 쓰는지 알고 쓰면서 계속 조정을 하시고 나중에는 꼭 반드시 고정하셔야 돼요. 이게 초창기 때 조금 실험을 해보시고 고정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쭉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해시태그 흔들려 버리면 초창기 때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거 가능해요. 미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인 큰 사건일 경우에는 그 해시태그 굳이 지정 안 해줘도 다양한 해시태그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사건 보고 모방되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양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로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통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네. 스타텍에서 반응도가 하고 트렌드 지수 있잖아요. 네. 숫자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네. 더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반응도는 좋아요나 공감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트렌드 지수라는 거는 그거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양과 함께 보는 거.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한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태그 분석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업자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두르키 같은 거는 업자가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지리산 펜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상업적으로 쓰는 해시태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무브먼트를 담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루킨이 네이버에서 쓰는 그 어떤 조용히 네이버에 쓴 거야.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거예요? 쓴 거죠. 댓글 달아주는 프로그램 쓴 거죠. 아이디 다 받아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나쁜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이 글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댓글이 막 올라올 때요. 하나, 두 개 정도만 몇 개만 이렇게 딱 그 좋은 댓글이나 반응을 잠깐 보여줘도 그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루키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 뉴스들 보면 굉장히 나쁜 댓글들이 많아요. 거기에 또 댓글을 막 달죠. 공감을 막 하죠. 그럼 이게 베스트나 이런 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보통 위에 상단에 뜨는 걸 많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두루키에서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했고 옛날에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것도 중국인 아이디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막 기계로 계속 해가지고 카페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막 이런 그래서 팔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 가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기계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네, 그거 있어요. 그거 누가 지정해주면 그 가능해요. 프로그램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면이 있고요. 뒤에서 그런 거를 해내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개발을 한 거죠. 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이트들 그 주소들 싹 등록해놓고 그 사이트에 새 글이 올라오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DB에다 저장하는 거, 별도 우리 쪽에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글 오는 거 자체도 가능하고요. 안 되는 거 기술적으로 로그인해서 글 올리는 거 그런 거 되게 쉽죠. 저 옛날에 사람이 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가 체육 사이트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자동으로 로그인되고 게시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SNS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트위터, 페이스북 지금 시도하는 게 뭐냐면 계정지 개설해서 막 친구 맺는 정도만 시도하고 뭐 댓글 막 밑에 막 달잖아요. 근데 SNS가
제가 왜 그게 안 되냐면 필터링이 강력해요. 사람들이 거는 필터링이 더 강력하거든요. 기계보다. 물론 기계도 필터링을 하지만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나빠요, 이 사람에 대한 차단을 걸고 막 이러잖아요. 다수가 모여서 그렇게 필터링이 더 강한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그 필터링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포털이잖아요. 그냥 뭐 미디어 사이트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터링이 안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도 댓글들 보면은 굉장히 문제된 댓글 이거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딱 느낌이 와요. 이거는 그냥 전체로 뭔가 작전이구나 이런 느낌 오는 댓글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드루키 사건 일어난 다음에 네이버의 댓글 양이 실제로 40%가 죽었대요. 그 40%는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원래 옛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오늘 반응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써야 되겠네요. 댓글로 말고요. 그냥 내가 친구를 많이 늘리면 친구를 많이 늘리는 거를 해야죠. 왜냐면 지금은 워낙 그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보는 필터링이 강력하고요. 옛날에는 컨텐츠가 포털을 타고 올랐어요. 진짜 포털 사이트나 노출 형태의 사이트 타고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람을 타고 올라요. 그리고 사람을 네? 그렇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절대로 그 네이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컨텐츠가 광고가 많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광고가 맞아요. 뜨고 밑에는 진짜 컨텐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용자가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해내지는 않아요. 옛날 네이버가 성공했던 이유는 지식인이나 블로그를 사는 곳에다가 많은 컨텐츠를 남기고 그쪽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컨텐츠가 옛날에는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지식인을 보고 블로그를 보고 이런 카페를 보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되게 많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 정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아직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점점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로 흐르고 개인이 이제 미디어를 가는 시대가 오면서 이게 너무 편도가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곳에서 콘텐츠를 내가 막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쓰라 그러면 어떻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너무 가볍잖아요. 근데 되게 가벼운 콘텐츠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놀리는 거죠. 근데 네이버 검색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콘텐츠는 옛날 거고 막 그나마 보이는 컨텐츠들이 옛날 거고 그리고 광고가 많이 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NS로 지금부터 옮겨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네이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량으로 가능했어요. 아까 그런 매크로들도 뭐 다양하게 가능했지만 SNS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정직해야 되거든요. 물론 기기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매크로나 이런 거보다는 페이스북 주변의 친구들을 조금 키맨으로 두세요. 친구를 그냥 막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친구들의 질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막 맺으시고요. 어느 정도 한 1,500명, 1,600명, 이게 우리 5,0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5,000명 친구 중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저도 아무리 많아봤자 하루에 2, 3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 2, 30명이 굉장히 중요한 멤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맺을 때 키맨을 맺으시면 돼요. 이 사람의 친구 숫자라든지 간결하게 신뢰도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임계점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만 친구를 맺으셔가지고 한 5,000명을 채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굳이 그러면 5,000명의 친구를 다 가져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일단 시스템 한 5,000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힘을 탈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게 온라인이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한 5,000명 있어도 무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000명을 맺어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 숫자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컨텐츠나 내 신뢰에 영향을 미쳐요. 내 글이 내 얼굴을 타고 오르잖아요. 그럼 내 신뢰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우리는 글만 흐른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이버 때처럼. 근데 지금 글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도 같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은 그 옆에 내 얼굴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내 얼굴을 터치하면 내 타임라인이 보이고 내 타임라인에 친구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글은 잘 보여주고 내 글은 잘 안 보여줄 수도 있고요. 서로의 교류의 정도에 따라서 또 글에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검색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것도 그 사람의 개인의 그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소통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내부 분들끼리 소통을 먼저 잘 하셔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페이스북을 보면 몇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안에서 한 10개 정도의 댓글이나 그러니까 4-5개의 댓글만 달려도 밑에 댓글 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서로 잘 댓글을 안 달면 되게 민망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축하한다고 막 글 올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축하한다, 1000명이 축하한다 댓글을 안 달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첫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첫 댓글이 대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도 소중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해 고객이랑 소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페이스북 같은 거는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소식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친구를 잘 맺어놓고 서로 이야기만 잘 나눠줘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소식이 전파되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게 바로 SNS가 가진 장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없으신 분들은 친구가 많으신 분들한테 의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이 힘이 낼 때 동안 우리가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도 강한 커뮤니티나 잘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나 리더들을 만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SNS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치 숫자를 얼만큼 내가 늘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패치 숫자를 늘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왜 늘려서 뭐하냐. 사람들 다 소통할 수 없는데 나중에 늘려놓으면은 그 안에서 진짜로 소통할 인원은 아까 이야기 드렸을 때 한 20-30명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멀리 있어서 코드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페이스북의 장점이 또 그 사람의 친구 숫자나 그런 것들이 또 컨텐츠에 영향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가 요청이 또 들어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친구 요청이 잘 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친구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걸러내면 돼요. 그래서 5,000명 얼마나 정의 명목을 잘 바꾸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소에 키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더 신경 써서 대화를 나누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요. 저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에 페이스북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경험을 삶 자체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뭐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룹홈에 있으신 분이 어떤 여성분이신데 제주도 놀러 갔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 교육 보는데 글을 올렸어요. 뭐 이런 가시는데 그래서 공유를 했더니 그 제주 있는 분들이 이제 그룹홈 운영한 친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체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 내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 많아요. 저도 아플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고 저도 지금도 아직도 택배에다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기에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거기서 물건도 사시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그냥 사회생활 아니면 좀 그냥 삶이 거기서 그냥 옮겨온 것 같아요. 옮겨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그런 느낌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도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많잖아요. 패스를 만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이음 피서풀을 잘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지만 아마 지금 진행하시는 이제 다 매장 운영하시는 거나 더 늘려가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힘이 약한 매장도 이곳의 브랜드를 SNS를 힘을 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토론을 잘 하시고 여기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그곳에서 그냥 올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인사를 한번 나누시는 거.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매장에 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서슴 없이 해주시고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누고 질문도 나누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습 효과가 일어나요. 그룹 안에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보거든요. 근데 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학습을 해요. 아, 다이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우리가 낯설면 경계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이브라는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활용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주변에 얼굴 걸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댓글을 남기고 강진영 씨도 아니면 류현준 선생님도 여기서 댓글을 남기네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고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 보통은 누군가한테 신뢰를 얻을 때는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오픈해서 잘 활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양명식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선생님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선생님도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여기 선생님도 마찬가지 잘하실 거고 그래서 얼굴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내가 다 잘하고. 네, 아니 이 정도 협동조합 문제 있는 거 없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저희 협동조합은 워낙에 뭐 SNS 출발한 협동조합이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고 다 SNS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정도 인원이 그렇게 SNS 떠드는 경우는 없죠. 한사님이 페이스북 안에서 이야기 하는 거 보셨어요? 그 SNS 안에서는 힘이 크다고 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삼성이 SNS 안에서 마케팅 잘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안에 삼성 소식 잘 보이세요? 생각해보면 그 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SNS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삼성이랑 관계를 맺거나 LG랑 기업과 관계를 맺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좋은 멤버들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만 잘 나누셔도 잘 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는 거 SNS 안에서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만 가지고도 투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거에 동기부여 되냐면은 내가 그곳에 개입할 수 있어요. 개입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똑똑하게 보여질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뭐 질문 올 때 답변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욕구예요. 내가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거 개입하고 싶어하는 거 연결되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린 고객개발 책을 읽고 나서 린 고객개발? 네, 린 스타트업이라고 아시죠?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한번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린 스타트업? 네, 린 스타트업. 린이 뭐냐면은 그 린이에요? 린. 린이죠. 리을. 가수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하나의 저건가 보다. 하나의 그 중요해요, 되게. 그죠? 네. 그 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초기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거 있잖아요. 린 스타트업이 뭐? 린 스타트업이라고 검색해도 좋고요. 린 고객의 경영 방법이에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고, 그 중에서 저는 그것도 읽고 린 고객 개발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 인터뷰하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고객하고 소통하는 이야기하면서 제품 발행하는 방법, 그게 또 마케팅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최근에 저성장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박을 치는 경우가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세울립하고 물건을 막 판매하고 이런 게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물건을 그쵸. 팔고 뭐 이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진 거예요. 상품도 많아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들이 어떻게 되고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새로운 기업들도 살아남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나 이런 걸 보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하려면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거 그거부터 출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객하고 소통하고 이런 페이스북 그룹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기업의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관계나 신뢰. 근데 그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 거기서 초기 지지자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약간의 팬클럽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에 고용되진 않았으나 이 기업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보는 경향이 많아진대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읽어보시고 이러면은 뭐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도 맞다는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새 트위터 팔로워를 늘려야 되는데 하도 관리를 안 하니까 정체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글만 올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 계속 팔로잉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곳 운영을 하시는데 페이스북 쪽으로 조금 더 취직을 하세요. 지금 많이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자료 수집하는 게 트위터가 굉장히 빠르죠.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은 트위터 다 사용하거든요. 왜 저기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를 사용하겠어요? 페이스북 안 사용하고 자기가 팔로워는 많이 맡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미디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타기 너무 좋아요. 트위터가 소식을 팔로잉하면 무조건 보여지잖아요. 이게 또 기자분들은 아예 트위터 열어놓고 옛날에는 작업하고 아예 그냥 트위터에 있는 소식을 갖다 나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취재를 그거로 너무 쉽게 나가.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진 찍어야지. 양현 씨가 저런 거. 언니 시원하고 사진 찍자. 그래 우리 자, 사진 그 찍자. 마지막 그 인증샷은 같이 또 들어와주고요. 아 이거 되게 불리한 위치인데. 여기가 불리한 위치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리가 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해시태그와 트위터 팔로워. 좋아.